지금 당장 길거리로 나와 보십시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은 텅 빈 상가들이 몇 개나 보이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청이 이 숫자를 집계한 1995년 이래 사상 최악의 수치입니다. 작년은 110만 명으로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근데 자영업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삶은 이미 구조적인 파산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미친 듯이 치솟는 생활 물가와 폭등한 기름값마저 떼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마이너스 대출 이자뿐. 여기에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은 서민들의 의지조차 꺾어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버는 노동의 가치가 시스템적으로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사회엔 사람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직장도 조만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란 것을요. 이건 이미 시작된 현실이죠. AI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은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자 한 명이 며칠 밤을 새워야 할 기획서와 코딩을 AI는 단 3초 만에 끝내는 시대입니다. 공장에는 곧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될 것이고요. 로봇은 지각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으며 밥값도 산재 처리도 필요 없습니다. 즉, 더 이상 사람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 일자리를 뺏겨 힘들다고 소리쳐봤자 세상은 그 비명에 귀 기울이지도 않겠죠. 그런데 뉴스를 틀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에만 수십조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갈아치웠다고 축포를 쏘아 올립니다. 회사가 돈을 쓸어 담자 그 거대한 성 안에 있는 노조들은 회사에 수십조 원을 한 번에 내놓으라며 파업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죠. 너무 다른 세상 아닙니까? 길거리엔 빚더미에 앉아 폐업하는 사장님들이 널려있고 내 일자리는 AI와 로봇에게 뜯겨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수천만 원의 보너스를 더 달라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투정으로 누군가에게는 분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만든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은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욕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텅 빈 계좌가 채워집니까?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남을 시기하고 욕할 시간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거대 자본과 기술이 모든 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잔인한 시대에서 평범한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대안은 단 하나, 오직 주식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월급쟁이 한 명이 수만 년을 숨만 쉬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AI 시대의 핵심 기업들은 단 한 분기 만에 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하죠. 내 노동력, 즉 시간을 팔아서 부자가 되려는 헛된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 대신 그 막대한 부를 쓸어 담는 거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일자리를 뺏고 있는 그 AI와 로봇을 만드는 핵심 기업들의 주주가 돼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자본 수익에 빨대를 꽂아 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빈털터리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을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거대 자본의 길목을 선점해 부의 폭발에 올라탈 것인가? 이젠 정말 선택할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가장 잔인한 형태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도태되지 않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영상, 진짜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이 영상 하나 잠깐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Well, one side recommendation I have is don't worry about squirreling money away for retirement in 10 or 20 years. It won't matter.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축을 하지 말라니 쓸모가 없어질 거라니. 하지만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무책임해 보이는 이 발언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즉 노동력은 곧 돈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엔 AI와 로봇이 엄청난 생산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집어삼키게 되겠죠? 그렇다면 내 노동력의 가치는 없어질 거고 동시에 돈도 휴지 조각이 될 거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돈이 없어진 미래,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게 지금의 돈을 대체하게 될까요? 이 영상 하나 더 보시죠. 이 영상에 지금의 위기를 돌파시켜줄 정답이 있습니다. Optimus is kind of like an infinite money glitch, and maybe there won't even be money in the future, or money might be measured in terms of wattage, like how much power can you bring to bear from an electrical standpoint. 진짜 엄청나죠.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정점에 선 한 인물이 에너지, 즉 전기가 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타임이란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돈인 세상.
마치 이 영화처럼 에너지를 소비할 권리가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AI 반도체,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등을 가동시키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에너지고 그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상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에너지 패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한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다른 분들과는 상상도 못할 격차를 벌린 것이라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섹터 종목은 그 에너지 자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벌써 딱 떠오르는 몇 개의 섹터가 있죠. 이 수익률을 보세요. 우리 리치맥스 채널이 6개월 전부터 강조해왔던 에너지 중심으로 풀어낸 기업들의 수익률입니다. 혹시 이걸 보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에너지 패권, 즉 돈이 에너지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너지 섹터가 왜 앞으로도 더 시장을 주도하게 될 수도 있는지, 그리고 그 최고의 수혜 기업들을 어디인지까지 알아볼 겁니다.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대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시고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에너지 섹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원전과 SMR, 그리고 좀 더 미래인 핵융합, 인공태양까지. 실제로 K스타가 인공태양 1억 도를 48초간 유지했다면 난리가 났었죠. 뭐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이 기술들이 전 세계에 깔리기 시작하면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전력난이란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가장 확실한 치료제가 맞죠. 그 중에서도 SMR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시작될 최고의 치료제가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치료제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핵융합에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조차도 10년 후인 2035년을 상용화가 아니라 그저 기술 개발 목표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SMR에 대해서는 도심 데이터 센터 바로 옆, 즉 여러분들 바로 옆집에 소형 원전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론상 기존 원전 대비 100배 이상 안전하다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어떻겠습니까? 당장 지역 주민들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즉 해결해야 할 규제와 인식이라는 엄청난 장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뭡니까?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전력난이란 질병은 지금 10년 뒤를 기약할 수 없는 이미 말기암 수준이라는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조차 당장 전기가 없어서 AI 시대가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환자가 당장 쇼크로 죽게 생겼는데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피를 먹게 하고 버티게 해줄 진통제와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태양광이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10년이 걸리지만 태양광은 지구상에 빈 땅만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태양광 패널을 깔고 즉각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궁극의 친환경 이미지라 환경 규제나 지역 주민 반발 같은 제약에서도 가장 자유롭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미국 전체 재생에너지의 98.7%를 독식하며 미친 듯이 태양광을 쓸어 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사실 OCI 홀딩스와 신성ENG 이 두 종목을 제가 2월 20일에 처음 소개해드렸죠. OCI 홀딩스는 소개해드린 다음날 기준으로 무려 230% 수익을 기록 중이고 신성ENG는 99%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이 두 종목은 여전히 저의 확고한 탑픽입니다. 이 에너지 패권의 본질을 안다면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시장이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흔들리며 조정을 줄 때마다 관심 가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종목들 상세 분석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2월 20일 영상 설명란 더보기란에 올려둘 테니까 영상 마치고 꼭 시청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태양광 다음으로 터질 에너지 패권의 최고의 수혜 섹터와 종목은 어딜까요?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230조 원입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 이 1230조 원을 가진 머스크조차 돈을 싸들고 가도 줄을 서야만 겨우 살 수 있는 비만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제약계의 전설 노보 노디스크. 이 회사 하나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돈이 무려 덴마크라는 국가 전체의 1년치 GDP를 뛰어넘습니다. 일개 기업 하나 때문에 덴마크로 달러가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서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국가 기준 금리를 강제로 낮추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일개 제약사가 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쥐고 흔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600조 원짜리 제약 괴물과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다음 텐베거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이건 단순한 찌라시나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경제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팩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잘 모르고 있는 이슈라 지금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 충격적인 파동이 일었습니다. 전 세계 2,000조를 굴리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해볼루션 재단을 세워 매년 1조 원씩 항노화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고 모더나를 탄생시킨 세계 1위 바이오 벤처 캐피탈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중동의 무한한 오일머니와 미국의 최고 바이오 권력이 결탁해 항노화, 비만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빅파마들을 패닉에 빠뜨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무리 돈이 넘쳐나고 기가 막힌 신약을 만들어내도 정작 전 세계에 뿌릴 약이 부족해서 못 파는 사상 초유의 품귀 현상이 터진 겁니다. 비만약의 핵심 원료인 펩타이드는 생산 공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무나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최근 생물보안법이라는 강력한 철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제약사들의 하청 공장 역할을 하며 생산을 도맡아 하던 중국의 거대 바이오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전기가 없어서 에너지 전력망에 목을 매듯 글로벌 제약사들은 중국을 대체할 완벽한 품질의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지 못하면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위기에 처한 거죠. 까다로운 미국 FDA 실사를 통과할 수 있으면서 펩타이드 같은 고난도 원료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국가. 결국 지구상에 남은 대안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극소수의 기술 강국뿐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외국계 스마트머니가 한국 바이오 시장의 하단에서 조용히 특정 소부장 기업들의 물량을 쓸어담기 시작한 명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스피를 주도하는 AI 섹터 대장 삼성전자? 물론 좋습니다. 주도주라는 단어가 전혀 무색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대형주는 아무리 훌륭해도 이렇게 큰 시가총액의 기업들은 10배, 20배 상승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죠. 삼성전자가 2배가 오르려면 시가총액이 약 1,500조 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그 거대한 자금이 과연 단기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제약사들이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 걸고 돈을 갖다 바쳐야만 하는 핵심 길목의 독점 기술 기업들은 이야기가 완전 다릅니다. 과거 머크와 독점 계약을 맺으며 무려 15배의 수직 상승을 보여준 알테오젠을 기억하십니까? 글로벌 빅파마가 아쉬워서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독점 기술력. 그 폭발적인 상승의 시작점은 무거운 대형주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거대한 판의 길목을 꽉 쥐고 있는 핵심 밸류체인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수급의 이동을 확인하고 글로벌 자본의 동선을 추적해봤습니다. 역시나 스마트머니의 선구안이 향하는 곳은 화려한 이름뿐인 대형주나 테마주가 아니라 글로벌 비만 신약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료 펩타이드의 대량 생산 수요를 쥐고 있는, 그러면서 그 중국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핵심 기업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최근 특정 외국계 창구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일 만큼 정교한 물량 확보의 흔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만드는 흐름이 아니라 거대 자본들이 발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는 판단. 자, 그럼 이들이 주목하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유튜브에 펩타이드 관련주, CDMO 수혜주 검색하시면 ST팜, 인벤티지랩, 애니젠 같은 종목들이 가장 먼저 주르륵 뜰 겁니다. 물론 훌륭한 기업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검색 한 번이면 다 찾아낼 수 있는, 이미 뉴스에 도배돼서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뻔한 종목을 제가 이 귀한 시간에, 그것도 탑픽 종목이랍시고 말씀드릴까요? 절대 아니겠죠? 제가 추적한 수조 원대의 거대 자본은 이미 대중에게 노출된 저런 종목들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겉으로는 평범한 화장품 원료사 혹은 치과용 의료기기 회사라는 완벽한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비만 신약 공정에 절대 빠져선 안 될 핵심 원료 특허를 독점하고 있는 진짜 숨겨진 바닥주입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 이 영상에서 종목명을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 종목을 유튜브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섣불리 공개해버리면 순식간에 수급이 꼬여서 스마트머니가 이탈해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만큼은 진짜 원하시는 찐 구독자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전달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보면서 들어주세요. 방법은 딱 10초면 끝납니다. 꼭 이 순서대로 하셔야 하는데 먼저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바로 구독 버튼까지 필수로 누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스마트폰 시청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방법도 고정 댓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받아가시고요.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하는 즉시 이 탑픽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과 매수 타점까지 남김없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이 거대한 부의 이동판에서 길목을 꽉 쥐고 있는 이 종목을 모르면 곧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 알려지고 뉴스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관심 가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자, 신청 다 하셨으면은 이제 다음 종목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태양광과 당연히 같이 가야 하는 섹터는 바로 생산된 전기를 담을 그릇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태양광의 최대 단점은 밤에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걸 간헐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게 바로 ESS죠.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도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게 해주는 배터리입니다. 즉 ESS는 태양광이란 진통제를 안정적으로 투입시키는 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근데 ESS가 진짜 시장을 주도할 이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첫째, 이란 전쟁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기름에 의지하는 나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공포. 즉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에너지 자체가 안보라고 선포한 에너지 안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 잠깐 볼게요. 근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요. 올해 재생에너지를 대략 7.4기가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ESS도 1.3기가 이상 보급을 추진하면 LNG 발전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태양광,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미친 듯 늘리고 전 국민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 작업을 10년 전부터 진행했고요. 그 결과 이번 전쟁 피해가 가장 적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죠. 즉,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신재생 에너지와 ESS에 미친 듯이 투자할 것이란 겁니다. 둘째, 최고의 천재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계획. 지금 몸값이 무려 2,500조가 될 것이라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죠. 근데요, 이 스페이스X가 진행하는 핵심 프로젝트가 뭡니까?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우주는 밤이 없어서 24시간 태양광 전기를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영하 200도로 떨어지는 우주의 극한 환경이 오히려 데이터 센터 냉각에도 최적이라고 말이죠. 상상이나 되십니까? 곧 밤하늘을 수놓게 될 수많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옆에서 쉴 새 없이 전기를 뿜어낼 ESS의 모습이요. 즉 이제 ESS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 산업의 핵심 동력원이란 겁니다.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안보, 머스크의 우주 야심까지 지금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혁신은 결국 ESS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네, 역시나 제가 3월 28일 바닥에서 소개해드렸던 후성과 첨보가 여전히 탑픽입니다. 후성은 한 달간 무려 90%, 첨보는 28% 급등했네요. 이 두 종목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강점을 분석했었죠.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진출할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 역시나 상세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올려둘 테니 이어서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마주한 위기와 유일한 돌파구인 주식 투자,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인 에너지 패권 섹터에 대해 상세히 다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은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잘 봤습니다. 혹은 이번 영상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힘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